네, 취업준비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산업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이슈 파인더 시간입니다. 네, 산업 이슈에 대해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푸른 5월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또 지났습니다. 네. 가정에다 어떻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뭐 바쁘게 지낸다보다 날씨 때문에 지금 미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약간 미국 날씨 같지 않아요? 미국 날씨? 네, 오늘도 여기 오다가 그냥 셀까 캘리포니아. 하다가 고민 진짜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 날씨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중간에 딴 길을 세려고 그랬어요? 딴길로 세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 또 우리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또 신뢰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주제 살펴볼까요? 네, 날씨도 좋고 예. 그래가지고 기분도 사람들이 좋고. 네, 기분도 좋고 네. 해가지고 이 기대감을 또 한껏 부풀려줬던 그 이슈가 있죠. 바로 엔데믹. 이 엔데믹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예. 기업들한테는 이게 또 희비교차가 일어났다라는 네. 또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10회 마스크 해제가 되니까 아직도 저는 쓰고 다니는데 저도요. 이 빼고 다니면 어색해서 또 그리고 헷갈린 게 뺐다가 들어가면 또 바로 써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뭐 이제 팔목에 끼고 다니기도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정말로 엔데믹이 와서 코로나19라는 것이 풍토병이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도 저희는 이제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변이가 나타났다 이런 말 하니까 예. 다시 또 늘어난 게 아닌가 해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만감이 좀 교차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상 회복을 좀 기대하게 되는 시점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예. 이 시점에서 오늘 주제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도 약간 애매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현실이 기업한테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팬데믹에 수혜를 받은 뭐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제 뭐 엔데믹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주라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같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면접 가가지고 어떤 거를 어필할 때 특히나 뭐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좀 한쪽으로 치우쳐진 얘기를 하기에는 또 애매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엔데믹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코로나는 같이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반대로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성장해서요. 그러면 좀 있으면 엔데믹 다 다르는데 괜찮나?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는 현실에서 취준생들이 한쪽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맞는 말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와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모든 기업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모든 기업이 지금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오늘도 어제도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폭락을 겪었죠. 붕괴하고 있더라고요. 네, 붕괴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 주가라든지 뭐 아니면 기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옥석을 가리기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기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도 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컨셉이 그렇다면 이 팬데믹 또 엔데믹 관련해서 현 상황에서 시장을 좀 분석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그 기준 잡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너무 방대해서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던져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마스크로 해야 되나 뭐 실제로 마스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은 인력 수급을 했는데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하니까 네. 또 재고가 너무 좋은 일인데 네. 그죠. 시급했을 것 같아요. 7회 마스크 해제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마스크 업체 회사 그 주분들은 정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뭐 그런 관련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나 저걸로 해야 되나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로 묶는다면은 딱 이 키워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집입니다. 집. 음. 하우스. 왜냐면은 이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나아가서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엔데믹에 따라서 더 이상 집 안에서만 머물 필요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 집 안과 집 밖이라는 변화에 따라서 산업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제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번 주말이랑 연휴만 봐도 이렇게 사람이 밖에 많이 나올 수 있나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 탈출 시작된 건가요 이제? 장난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저도 오늘 아침에 탈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미 날씨만 에버랜드 그 사진 보셨죠? 네. 그날 그 사진 그 입장하는- 신문에 나온 거 봤는데 네. 네. 그냥 사람만 공간이 안 보이고 사람만 사람만 보여서 어떻게 에버랜드가 움직였을까 동물원이 싶더라고요. 아니라 사람원으로 바뀌었다고 네, 그런 얘기까지 있고 뭐 서울숲도 사람숲이라고 네, 좀 그럴 정도로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아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점인가 했더니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차에 전국 이동량이 3.5%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맞죠. 전국적으로 이거는 사실인 거다. 그리고 나들이 객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단순히 서울에서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동 단위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산업군이 어딘가 하면 결론적으로는 관광이나 여행업계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내 간의 이동도 사실 여러모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여행업계들도 같이 활짝 웃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대표적인 예시로 사실은 이제 그런 여행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쩔 수 없이 항공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사 예시를 한번 들고 싶은데 뭐 특히나 이 제주항공을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작년쯤에 이제 항공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촬영을 나간 적이 있는데 네. 그 스튜어디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방송 이게 촬영 중 녹화 안 하고 있을 때 혹시 요즘에 일이 좀 있으시냐라고 했더니만 비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따로 알바를 다른 데서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기다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이 3kg 정도 쪘는데 좀 잘 촬영해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들으면서도 엄청 슬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 든 생각이 취준생들도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겠구나. 아, 여기에 지금 일자리가 없겠구나. 네. 여러분들 조금씩 진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가시화되고 있다. 엔데믹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인천, 세부 등 국제 노선이 현재까지 8개 노선 한 88회 정도만 운항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달부터 14개 노선 174회까지 늘린다고 두 배 합니다. 늘었네요. 그렇죠. 2배로 늘어났고 이제 앞으로는 그게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아무래도 이게 이런 제주항공 같은 소규모 항공사들을 얘기했던 거는 거기가 가장 타격이 컸어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당연히 이 노선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업계가 이렇게 다시 또 가시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면세나 유통업계들도 코로나 타격 때문에 거의 운영을 중지하다시피 했는데 그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같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해외로 출국하는 거 뭐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뭐 워낙 밖으로 이 나라를 탈출하기 위한 이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뭐 해외도 해외입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거 이제 집에서 좀 나가자 이런 탈출 러시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니까 요즘 그 집 앞에 그 상가에 있는 식당들도 되게 한산했었는데 이제는 그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그 이후로 뭐 저녁에도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아주 그냥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다시 또 난리 힙지로로 골뱅이 변해가고 거리. 있죠. 예. 골뱅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아직까지도 아리까리한 부분. 사실 마스크를 입에다가 써야 되는지 아니면 손에다 맞아요. 걸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은 이제 뭐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썼지만 이제 곳곳에서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이 하나둘씩 진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 저는 이제 두 MC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마스크를 벗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이제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는데 이제 벗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 이제 한 명씩 벗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 얼굴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예. 얼굴을. 마스크 위에만 눈만 보다가 맞아요.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본 경우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눈매만 보고 벗었을 때 이미지가 생각한 비슷한 거랑 분도 있고 완전 다른 분이 있어서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개방감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MBC에서 하는 복면가왕처럼 뭔가 가려주면 되게 뭔가 안정된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마스크를 썼을 때 그런 기분이 들었던 분들이 벗으면 뭔가 홀딱 벗겨진 느낌처럼 되게 좋지만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워낙 그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벗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벗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부터가 사실은 이제 수염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타입인데 되게 편하잖아요. 네,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하루 종일 깔끔하고 상쾌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눈만 보이니까. 벗어야 된다. 잘생긴 눈만 보이니까. 예. 실제로 뭐 이슈 파인더 했을 때 사실은 첫 주제로 그냥 마기꾼을 갖고 올까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 네. 뭐 이런 트렌드 자체가 결국에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는 사람 얼굴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팩트로 나타난 사실이 하나가 화장품 매출액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급증했습니다. 급증했어요? 네, 급증. 얼마 늘었어요? 심지어 어. 그냥 단순히 기초 화장품이 아니라 색조 화장품 매출액이 급증하고 색조를 있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현대백화점 눈 4월 빼고 다 해야 되니까. 네, 다 해야 예. 여기 빼고 다 해야 되니까. 네. 이거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못 알아보니까. 이제 네.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진짜 가시화되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4월 2주간 색조 화장품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증가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45.1% 증가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1.5배 증가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또 긍정적인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계가 매출액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업관리직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직을 뽑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쪽 업계에서도 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화장품 업계로 진출하고 싶었다가 막 코스메틱 관련해 가지고 산업이 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데 눈을 돌려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기회가 찾아오니까 네. 다시금 원래 했던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화장품도 그런데 저도 요즘 주변에 보면은 마스크 해제 이후에 뭐 피부과 뭐지 예약하는 게 거의 맞아요. 안 될 잡티로 정도로 다 보이니까 뭐 어떻게 네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약하셨어요? 저도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네.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우리 써니도 다 이제 찼다고. 뉴스를 내면 하니까 여기 또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아니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줘야죠 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항공사라든지 여행업계랑 또 이게 다 맞물려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화장업계에서 가장 큰 손이 누구냐,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냐라고 한다면 역시 대륙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큰 손들. 제가 볼 때 그 중국 지금 봉쇄 중이어서 그런데 그 봉쇄 풀리면 풀리면 아마 본물 그쵸. 그러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국내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 여기 영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 그때 그 어린이날 다음 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국장 갔었는데 네. 아 근데 팝콘을 우리 작은 아이 이제 어리니까 아직 뭐 그 영화에 대한 게 잘 모르는데 팝콘 먹을 수 있냐고 먹을 수 있다고 먹을 수 그랬더니 있죠. 가서 그렇게 잘 먹고 충면을 취했는데 어쨌든 이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본다는 게 네.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즐기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많은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팝콘 얘기 나왔으니까 또 영화관 얘기를 안 할 수가 그쵸.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 데이트를 하면은 또 영화관을 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모든 게 선순환 관계에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우픈 것 같아요. 이게 뭐 혹시 팝콘 사실 때 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아 그날 조조 영화여서 조조면은 저는 또 그나마 미리 또 쿠폰도 구매해놔서 모든 모든 바로 게 좀- 샀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요즘에는요 저녁 시간에 가가지고 엄청 팝콘을 많잖아요. 사려면은 영화 기다리는 시간보다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오픈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소위 이제 블라인드라 그러죠. 사내 익명 게시판 이런 것들을 펼쳐 보니까 CGV나 롯데시네마 분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또 팝콘만 있는 게 아니고 조리식품도 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번거로운 바빠요. 게 많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핫도그부터 시작해서 오징어에 나초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현직자분들한테는 고통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업계에서는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고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맞아요. 움직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화업계라든지 이런 데에 혹은 아르바이트라도 옛날에는 또 우리 CGV 우리 작가님이 하셨던 미소지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알바 경험이잖아요. 그거 많이 했잖아요. 네.
아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도 또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채용에 관련돼 가지고 취업에 관련돼 가지고 기회가 또 이런 것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편 근데 이렇게 화장품, 항공, 여행, 레저 쪽은 좀 긍정적 시그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희비가 엇갈려도 그러니까 어디가 웃으면 어딘 또 울게 돼요. 네. 예, 엔데믹을 가는 상황이 때문에 울상인 것들, 아까 마스크 회사도 그러겠고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엔데믹과 팬데믹 사이에 있다, 걸쳐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망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 기업이 괜찮은 곳인지 판단해야 되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집이라는 트렌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급성장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거를 하나로 뭉쳐서 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플랫폼 기업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엔데믹 끝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계속 이용할 만한 곳인지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코로나로 이제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배달 플랫폼들이 또 호황을 누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엄청나죠.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주세요. 진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배달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장 직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코로나 덕분에 이제 지난 2년 동안 배달의 민족의 이용자 수는요 61%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부터 당근마켓, 오늘의 집, 넷플릭스, 심지어 네이버 웹툰까지도 사실은 이 모든 게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집에서 사용하던 플랫폼들이잖아요. 네. 그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이용자가 급증했는데 숫자로 말씀드리면 줌 같은 경우, 줌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화상회의 하는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421%,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173%, 그리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122%,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보면은 이들이 하향세를 걷거나 이제 걷기 시작한 모양새일 텐데 참 기업 입장에서는 참 그렇다고 또 코로나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게 그죠. 답답하겠네요. 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몰매 맞겠죠. 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요. 코로나는 없어야 된다고. 너네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 그쵸. 있겠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희생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큼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뭐 항상 저희 방송에서도 맨날 네이버 제페토 자랑했잖아요. 그 네이버 제페토마저도 실제 12월 대비 이용자 수가 19.7% 감소세 20%가 줄었어요. 네, 에 접어들었고요. 엄청나네요. 뭐 배달 음식 플랫폼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OTT 이용자들이 이제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웨이브라든지 티빙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만 7%가 넘게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있으면 한 건데 어차피 집에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집 하면 떠오르는 거. 저 같은 이제 이런 히키코모리들의 가장 큰 사실은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게임인데 게임이죠. 네. 게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기업 한 군데만 뽑으라면은 이제 글로벌하게는 블리자드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요, 1분기에만요 6,300만 명의 이용자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요? 6,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용자가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엔데믹의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던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 이제 그 집 안에서만 소비해야 되는 컨텐츠인지,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인지가 여기서 이제 네.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옥석가리기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살아남는 기업을 선택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그 좋을까요? 기준이 이거 하면 또 이게 걱정되고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 감각만으로 이 기업은 안 망할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랬다간 또- 투기를 하듯이 맞아요. 네. 주식하듯이. 주식하듯이 그냥 꼭지점에 포모 와서 사는 것처럼 이제 뭐냐 기업을 볼 수는 없겠죠. 네. 자, 실제로 건쌤 얘기한 대로 지금 방금 전에 그 하향세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할 수 있는데 음. 그거에서 가장 좋은 뭔가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로 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투자로? 싶어요. 네. 오. 그 중에서도 기존의 투자금 말고 지금 이렇게 엔데믹이고 이용자가 이제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예시를 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 하나 같은 경우에는 버킷플레이스. 버킷플레이스가 어디로 유명하냐라고 하면은 그 오늘의 종합 집이잖아요. 맞아요. 네 종합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운영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많이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나다 보니까 괜히 안 보이던 책상 저기 왠지 바꾸고 싶고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증가했고 최근에는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나 KDB 산업은행, KB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2,35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말 기업 가치가 한 8천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투자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이 기업 가치가요. 현재 1조 8천억 원을 넘는 그런 기업 가치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집 같은 데를 알아봤던 투자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기준과 눈이 있을 텐데 취업 준비생들은 또 그런 또 그 수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선택해야 될까? 이 부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랫폼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첫 번째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내부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이런 그렇죠. 거. 질과 양.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까? 제공할 수 있을지. 예. 실제로 더 이상 누릴 게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다. 재밌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독을 해지하는 것과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집 밖에만 나가서 이런 네이버 웹툰을 안 보고 넷플릭스 OTT를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컨텐츠의 질과 양이 어떤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라 라는 걸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비판적으로 사업 모델을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엔데믹 때문에 집 안에서만 하던 거를 이제는 집 밖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집 안에서만 먹을 수 있고 10시 이후에는 밖에서 술자리를 못 하니까 당연히 이제 배달 음식으로 11시, 12시에 야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 집 안에 배달 안 하더라도 밖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배달 중심으로 했던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사업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현 상황에 또 맞는 트렌디한 주제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사실 제가 팬데믹과 엔데믹을 나누는 기준점으로 이제 집을 얘기했었는데 뭐 집 안과 밖에 어떤 이슈와 움직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사실 여러분들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고 나아가서 이런 비판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업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플랫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플랫폼이자 네.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취업할 만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